9회 모의고사 기초간호 2번 시작하겠습니다. 뇌전증 환자가 길을 걷다가 갑자기 쓰러져 경련을 시작할 때 즉시 해줘야 할 간호. 즉시라는 말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 뇌전증은 성인 간호 질환으로서 대표적인 증상이 경련이죠. 과거에는 뇌전증을 우리가 간질이라고 부를 만큼 갑자기 이 신경학적인 문제로 인해서 경련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경련을 나타났을 때 우리 경련 간호는 국가고시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경련 나타날 때 즉시,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해줘야 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거는 아무래도 좀 경련이라는 상황이 응급 상황이죠. 생명에 가장 위급해지는 상황이 도래될 수 있으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바로 기도유지입니다. 기도유지라는 뜻은 기도, 공기의 길이죠. 이 공기의 길을 열어주어야 돼요. 이 공기의 길이 막힐 수 있는 상황이 경련할 때 우리가 물거품을 문다 그러죠. 그래서 보글보글 이렇게 분비물이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막혀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기도 유지하는 방법 첫 번째가 빨리 고개 옆으로 해가지고 그런 분비물들을 좀 배액시켜줘야 됩니다. 또는 측위를 취해줘도 되죠. 옆으로. 그쵸? 또는 그 다음에는 혀가 말려가지고 기도를 막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혀가 말리는 걸 막기 위해서 혀를 압설자, 서랍자 같은 걸로 눌러주는 거, 아니면은 물려주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도 유지하는 방법 2가지가 있어요. 이것을 가장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위험한 거 치우고, 쪼이는 옷 풀어주고, 이제 그 다음 것들을 진행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1번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자, 수분을 구강으로 준다? 여러분, 구강으로 주면은 무슨 위험이 높아요? 지금 흡인 위험이 높아집니다. 지금 이 경련한다는 상황이 의식이 없는 거죠. 의식이 막 떨어지고 이런 상황인데 절대로 구강으로 뭐를 섭취하시면 안 돼요. 구강으로 주시면 안 되고 혹시 수액이 필요하다면 그 정맥이라든지 수액으로 줘야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2번째, 옷을 꽉 조여준다. 여러분, 손상의 위험이 있는 요인을 제거한다. 이건 맞아요. 주변에 위험한 물건 이런 거 치우는 거 맞는데 옷을 꽉 조이는 게 아니라 단추라든지 조이고 있는 것을 빨리 풀어주셔야죠. 풀어주기. 호흡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풀어주셔야 되고요. 3번째, 혈액순환을 위해서 마사지를 해준다. 마사지는 자극되는 거예요. 절대로 뇌경련이 있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극을 주시면 안 돼요. 또 자극 줄 수 있는 거, 이런 마사지 말고 또 뭐 있어요? 빛과 소리도 뇌를 자극해서 경련을 더 심하게 유발합니다. 그러면 빛과 소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이 좋아요? 어둡고, 경련시는 조용한 환경이 참 좋습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극 주면 안 된다. 마사지도 안 된다. 그리고 고기를 옆으로 돌려서, 그쵸? 분비물이 흡인되지 않도록 배액시키는 기도유지 방법. 정답은 4번입니다. 발작을 멈추기 위해 보호대를 착용하고 만약에 붙잡고 이런 것들은 오히려 신체 손상이 이어져요. 신체가 오히려 더 뒤틀리게 돼가지고 더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절대로 보호대 같은 거를 적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도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유지 방법을 찾아야 하고 맞는 문장도 4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4번 가볼까요? 이번에는 독약 같은 안 좋은 약이죠. 이거를 과량 복용했다. 남용한 상황인데 그렇게 해버려서 길에서 쓰러졌네요. 약물 중독 상황입니다. 자, 약물 중독 상황에서 환자를 발견했고요. 자,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를 골라라. 자, 가장 먼저라는 뜻을 골라야 되는데 우선은 이 약물이 무엇인지 그냥 독약이란만 주어졌고요. 어떤 약의 종류인지가 우선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약의 종류에 따라서 위세척을 해야 할지 아니면 하면 안 될지 이런 것들이 정해져요. 그쵸? 그래서 약 종류를 먼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 약 종류에 따라서 처치법이 달라져요. 처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빨리 어떤 약을 먹었는지를 찾아야 돼요. 여기서 만약에 어떤 약물을 먹었는지 이렇게 주어졌다면 그 약물에 맞는 처치를 하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것은 어떤 약물인지 우선은 정확하게 주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 약 종류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위세척하고 물을 마시든 이런 것들은 그 뒤에 나중에 해야 될 것들이에요. 우선은 무슨 약을 먹었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는 약 용기를 확인한다. 용기 확인하는 게 약병을 파악할 수도 있겠죠. 약병을 만약에 주변에서 챙겨요? 그리고 어디 갈 때 가져가야 돼요? 병원 갈 때 꼭 가져가야 됩니다. 근데 주변에 약병이 없다.
그러면은 적어도 주변에 토했을 거거든요. 그 토사물이라도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그 어떤 약에 먹었는지에 따라서 처치법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우선은 우리가 다른 우리 약물 중독 상황에 대해서 한번 더 해볼까요? 우리 약병을 챙기고 간다, 약물 용기 확인한다를 먼저 보셨다면 우선은 만약에 우리 약 전제를 그냥 일반 수면제 아니면은 뭐 알약들이라고 해볼까요? 이런 일반 수면제 알약을 뭐 만약에 과량으로 먹었어요. 자, 그럴 때 두 가지 케이스로 우리가 처치를 해야 돼요. 첫 번째 케이스는 의식이 있냐. 그 다음 케이스는 의식이 없냐. 그리고 만약에 환자가 의식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또 처치법이 달라져요. 만약에 의식이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요. 빨리 그 먹었던 약물을 꺼내야 되겠죠. 그래서 구토를 우선은 유도시킵니다. 뭐 구토제를 먹이다든지 아니면 구토 반사를 일부러 일으킨다든지 물 먹여서 토해내게 한다든지 첫 번째는 구토를 일부러 시켜보는 거예요. 근데 구토를 시켜도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병원 가서 우리 기구적으로 하면 되죠. 위세척. 위세척도 위에 있는 것들을 다시 꺼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위세척을 이제 가서 하면은 치료가 되는 거죠. 그거는 의식이 있을 때. 그럼 의식 없을 때는요. 우리 거의 의식 없을 때는 구토시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금지입니다. 구토시키면 바로 흡인 위험이 있잖아요. 절대로 구토시키면 안 돼요. 의식 없을 때는. 그러면은 뭐 해야 되냐? 의식 없으니까 우선은 빨리 기도는 열어줘야 될 것 같거든요. 기도 유지한 채로 병원 가서 위세척 하시면 돼요. 그 의식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일반 약물 우리 중독에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무래도 위세척, 구토, 유도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약 전 예외가 있어요. 이번에는 어떤 약이냐면 이거는 일반적인 뭐 알약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만 만약에 이거 중요합니다. 약의 종류가 강한 산성 또는 강한 알칼리 이런 것들은 토해내거나 위세척하면 점막이 다 녹아버려요. 큰일 나겠죠. 또는 석유 제품은 당연히 이거는 선생님도 이제 의식이 있고 없고 상관이 없어요. 구토 절대 시키면 안 됩니다. 구토시키면서 꺼내는 순간 식도가 다 녹아버려요. 또 위세척도 안 돼요. 위세척도 금지. 어떤 약물일 때? 강산, 강알칼리, 석유 제품은 뭐 의식 있고 없고 전혀 상관없어요. 구토도 안 되고 위세척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병원에 갈 때 이 환자가 무슨 약물을 먹었는지 만약에 강한 산성을 먹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병원에 도착했다고 위세척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떤 약물을 먹었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병을 꼭 챙겨야 돼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을 기억해 주시고 여기서 내용은 아무래도 환자는 발견했고 어떤 약물인지 정확하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약물 용기, 약병 챙기는 거를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자, 6번 가볼까요? 자, 이번에는 우리 양리 중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결핵약 같은데, 자, 이 환자는 3개월 전에 결핵을 진단받아서 지금 1차 치료하고 있네요. 우리 1차 치료. 자, 6번. 3개월 전에 결핵을 진단받은 40대 김 씨는 1차 결핵약을 복용하고 계시다. 자, 1차 치료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1차 치료를 할 때 보통 우리가 4가지, 뭐 4가지 약을 2달 먹고, 뭐, 그 다음에 뭐 하나를 줄인다든지 그런 식으로 보통 진행을 하죠. 그래서 1차 치료를 하는데 1차 치료 약이 보통 우리가 총 4가지 정도 외우라 그러죠. 우리 4가지를 암기할 때 한 가지 먹지 않아요. 몇 가지 이상 복용해요? 2가지 이상. 우리 2가지 이상 복용하는 거를 우리가 병행요법, 병용요법이라고도 하죠. 왜 이거를 하나로 먹는 게 아니라 이 결핵약을 뭐 많으면 4가지, 3가지 이렇게 2가지 이상으로 먹어야 될까요? 그럼 1차 약 중에서 우리가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아이소, 나이아지드, 그쵸? 그 다음 뭐 있어요? 리팜비신. 또 1차 약 중에 외웠으면 좋은 거 에탐부톨, 또 뭐 있어요? 스트랩토마이신 이런 식으로 우리가 4가지나 되죠. 우리가 이거를 뭐 아이나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리팜피신을 RMP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에탄부터는 EMB라고 하기도 하고 스트레토마이신은 제가 SM으로 외우라 그랬죠. 보통 이런 약 고르는 게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이 문제는 이 약을 고르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약에 관련된 부작용 고르는 거 그동안 많이 푸셨고 이 스트레토마이신은 청신경장애, 8번 뇌신경에 문제를 일으키죠. 귀에. 에탄부털은 이를 I라고 생각해서 눈에, 뭐 시야 협착이라든지 그쵸? 리팜피신은 R을 red라고 해서
눈물도 레드, 소변도 레드. 하지만 정상입니다. 색소 때문이에요. 아이소나이아지드는 비타민 B6를 결핍시켜서 말초신경염이라는 우리가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어요. 이 약을 먹으면. 우리는 부작용들도 공부하시면서 약 고르는 걸 그동안 많이 푸셨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한 가지가 아니라 이 독한 결핵약을 적어도 2가지 이상 먹어야 되는가? 그 먹어야 되는 이유 4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옳은 거를 고르라고 돼 있는데 왜 이거는 한 가지가 아니라 4가지를 먹어야 되는가 하면 첫 번째, 이 4가지를 정리하셔야 돼요. 왜 그런가? 이유. 왜 이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먹어야 되는가? 왜냐하면은 결핵균이라고 하는 게 균이죠. 그러니까 엄청 지독스러워요. 우리가 이게 약물로 치료해서 완치하려면 적어도 몇 개월 이상 약 먹어야 돼요? 6개월 이상 먹어야 되고 대표적으로 침범하는 부위가 뭐 폐결핵이기도 하지만 뭐 뼈결핵, 간결핵, 온몸 구석구석 혼합 감염을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가지고 먹는다고 치료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에 치료 시작할 때 혼합 감염을 막기 위해서 혼합 감염을 치료하기 위해 같이 먹어줘야지 여러 군데로 감염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2번째, 또 이렇게 같이 먹어줘야 오히려 치료 효과가 올라갑니다. 같이 먹어야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또 왠지 같이 먹으면 더 부작용이 나타날 것 같잖아요? 아니요. 부작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감소됩니다. 오히려. 하나만 먹으면 부작용이 더 두드러져요. 그리고 또 내성 생길 것 같잖아요? 아니요. 오히려 내성 생기는 것을 지연시키기 위해 오히려 이렇게 같이 먹어줘야 내성 생기는 거를 덜 생기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4가지 이유를 찾으셔야 되기 때문에 맞는 거 찾아볼까요? 위 점막을 보호한다? 오히려 좀 보호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약효를 일정하게 유지. 일정하게 유지라기보다는 약간 말이 효과가 높이기 위해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3번째, 혼합 감염 치료를 위해. 맞죠? 우리가 폐결핵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혼합 감염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알러지 반응을 줄이기 위해 그런 건 아니에요. 결핵 감염 예방이 아니라 이거는 치료약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정확한 정답은 3번이 여기 나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죠. 만약에 문항에 내성 생기는 걸 약화시킨다면 그게 답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왜 이거를 한 가지가 아니라 2가지 이상 복용해야 되는가? 약 고르는 문제 아니면 이게 나올 수도 있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7번 가볼까요? 이번에 이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가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가 최신판으로 제가 적어놨고요. 이건 어떤 것을 고르는 문제냐면, 자, 오중 연쇄 추돌 사고, 교통사고가 크게 났죠. 그러면 그 현장에 가보시면은 그 인명피해가 심각한 사람들이 딱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현장에서 다 구해내면 좋지만 사실은 그 현장에서 가장 먼저 구해야 될 분이 있겠죠. 그럼 어떤 분이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분일까요? 아무래도 가장 위독한 사람이겠죠? 생명이 위독한 사람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분류했을 때 예전에는 이게 우리 다르게 표현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5단계로 구분됩니다. 왠지 선생님들께서 이 표를 딱 보셨을 때도 이게 최근에 바뀐 KTAS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인데 몇 단계가 제일 위험해 보여요? 즉시 구해야 되는 1단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푸실 때 이 1단계를 좀 정리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한번 가볼까요? 1단계 제일 먼저 구해야 되는 분은 말 그대로 심정지. 심정지 됐을 때 우리 골든타임이 4분 이내죠. 빨리 우리 CPR, 심폐소생술이 들어갔거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심정지 상황. 그리고 호흡이 안 좋은 심정지. 중증 외상으로 인해 쇼크 있는 사람도 빨리 보야 되고. 호흡 안 좋네요. 호흡 곤란인데 중증의 호흡 부전. 2단계로 가면 이제 이렇게 나와요. 중증이 아니라 중등도의 호흡 곤란. 중증 천식, 심한 두통 이런 것들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단계 가면은 이제는 호흡 곤란인데 경하다는 표현이 나오죠. 경한 호흡 부전. 그리고 구토나 설사나 이런 것들. 4단계는 이제는 뭐 창란, 그쵸? 창란. 아니면은 요로 감염 증상, 배뇨통. 5단계는 비응급, 뭐 경증의 설사, 상처가 생기는 거, 합병증 없는 정도. 자, 이렇게 해서 1에서 5단계가 있고요. 아무래도 말만 들어도 심정지, 호흡부전 심정지, 쇼크, 중증의 호흡부전, 중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1단계가 될 거고 1번의 중증, 중등도. 중등도니까 약간 2단계. 경한이니까 우리 아까 전에 3단계. 다 호흡곤란이 안 좋긴 하지만 우리는 중증이 더 먼저일 수도 있죠.
요로감염 이거는 우리 아까 전에 4단계. 구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심하게 구토하면 3단계고 좀 가벼우면은 뭐 5단계라든지 그렇게 갈 수도 있죠. 3단계. 그다음에 심정지 같은 경우가 우리 골든타임이 4분 이내에 우리가 빨리 심폐소생술이 들어가야 될 만큼 응급이겠죠. 그러면서 1번부터 5번을 딱 보셨을 때 가장 먼저 구해야 될 분은 4번 심정지입니다. 아무래도 답으로 심정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쇼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이면 이거를 정답으로 하시면 돼요. 제일 먼저. 그쵸? 그래서 1단계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호흡 곤란 상황이 호흡이 안 좋은 거지만 뭐 중증이냐, 중등도냐, 경한 거냐에 따라서 아무래도 중증이 제일 심한 거겠죠. 정답은 4번 심정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1단계를 우선은 정리해 주시면 돼요.